기다리시는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를 검찰이 소환했죠. 28일 날 나와라. 이재명이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저번 선거법에도 네. 네 줄짜리 이제 그 답변서만 내고 네. 네 줄로 냈는데 네. 인사말하고 이제 끝에 빼면 실제 두 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 넣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안 넣을 거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앞으로 줄 소환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넣으면 다음에 소환할 때마다 안 나갈 다 수가 나가면 없네. 이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번부터 아예 전면 검찰 수사는 보이콧한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 줄소환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자가 일한다 그러면서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그 성남 FC부터 하느냐? 예. 예. 또 이게 좌파 패널들은요. 예. 마치 이게 대장동 수사가 뭐 진전이 없고 안 풀리니까 FC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이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자금 추적팀을 동원해 가지고 그대로 이게 추적하고 있고 이미 배임이나 네. 모든 수사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FC부터 부르느냐? 이게 제일 먼저 이게 기소가 됐던 사건이죠. 아하. 예. 옛날에 이제 그 두산건설의 이병화 사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남시의 김경수 동명인이죠. 김경수 이제 전략추진 팀장 있잖아요. 네네. 6급 팀장 두 명을 이게 옛날에 이미 기소했던 사안이죠. 예. 그때 이재명 이름이 33번, 그다음에 정진상이가 17번.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대기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출격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그 줄줄이 계속 이게 그 이재명 소환이나 기소는 네. 계속됩니다. 그 걱정하지 마라. 대장동 팀에서도 부를 거다. 예. 그런데 이 성남 FC가 사건 자체는 좀 간단하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은 좀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제일 쉽고 간단한 사건부터 뭐 부른다고 검찰이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게 수사팀은 뭐 성남지청이다, 뭐 서울중앙지검 어디다 하지만 이 전체를 대검에서 다 관장하고 다 들여다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검은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다 컨트롤 타워로 다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혐의는 원래는 이제 경찰은 두산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그 모든 후원 네. 기업들요 네이버라든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은요. 예. 두산은 이제 이 땅을 갖다가 96년에 한국토지공사한테 그 병원 짓는다고 73억에 샀어요. 병원 짓겠다. 토지공사한테 73억에 샀는데 그 병원이나 학교 짓겠다 그러면 좀 땅을 싸게 주죠.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준 거죠. 그 공익적 목적의 법인 설립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병원이나 학교나. 근데 그 96년에 사가 계속 병원을 안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2014년에 과징금을 20억을 때렸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뭐 기업 유치 어쩌고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줘야죠. 근데 자기가 4년 동안 안 하고 2014년에 이행강제금 20억을 때려가 두산이 소송을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죠. 후원금 50억 내고 그것만 냈겠어요? 그다음에 정진상이나 이재명한테 몰래 현금으로 우리 선거 자금 좀 대줄 테니 갑자기 이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상업 용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6,200억에 매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3억에 산 걸 6,200억에 매각한다고. 한 100배 뻥튀기했네. 80배?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수사를 안 해가지고 증거가 덮었죠. 그때 그 박은정 지청장이 덮고 그때 박하영 차장이 사표 내고 기억나시잖아요. 항의의 뜻으로. 근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 해보니까 우리가 돈 내면 이게 용도 변경이 되느냐. 이런 게 증거가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죠.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기소하는 거죠. 옛날에 무혐의 때에서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만 있으면 네. 따라서 이제 그 두산은 막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네이버 있잖아요. 네. 네이버도 그 압박받았다는 진술을 했지만 네. 네이버도 저는 이제 압박보다 자기들이 로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2사옥을 짓고 도로 연결시키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재윤경이 희망살림에
40억 줘서 1억을 또 하고 음흠. 그다음에 39억을 편법 지원한 거 아닙니까? 40억 줘서 1억을 저 희망살림에 했구나. 그리고 이제 39억 중에 예. 또 투자를 유치했다 해가지고 최대 20%까지 현금으로 성과급을 빼왔잖아요. 맞아. 성과. 이게 이재명이 쓴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어허. 아니 기업들 특혜 주고 이게 그 민원 주고 이게 돈을 모아놨고 누가 이게 기여했다고 자기들이 또 20%까지 성과급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 외에도 이게 그 차병원도 분당 경찰서 부지를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런 게 전부 민원이에요. 어허. 전부 이게 기업들 특혜 민원 가지고 돈을 받은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K미러 재단하고 비교하는데 그거는 K미러 재단은 매출액에 따라서 각출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정도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게 훨씬 질이 안 좋은 명백한 범죄다. 그렇죠.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보도해 보니까 이재명이가 네. 이렇게 성남시에 인허가 관련 민원이 있는, 근데 그동안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된 이른바 악성 민원이 있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면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이런 기업들만 선별해서 FC 후원해 줄래? 그러면 민원 풀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구단주니까 정치적으로 생색도 내고 어허. 그다음에 시합할 때 선수들 등에 보니까 이재명의 공약을 세우겠다니 공약을 그리고 이게 그 성과급으로 20%까지도 몰래 빼내고 어허. 이거야말로 이게 뭐 일석삼조 사조 아닙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뇌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외 정진상이는 구단주처럼 또 이제 그 FC 돈으로 출장부터 뭐 이게 차량 이용 이화영이처럼 예. 이런 게 엄청난 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법조인들에게 다 증거가 명백하다 네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그러니까 예. 공소가 유지될 제일 쉬운 사건이다. 예.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심지어 K미러 재단 말고 옛날에 그 삼성의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라고 있었죠. 기억나시잖아요, 예. 옛날에. 그래요. 예.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거기에 삼성이 지원해 주니까 이걸 이게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뭐 묵시적인 청탁 하면서 이게 그 처벌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게 공익재단 아닙니까? 네. 성남 FC만 성남 FC는 이게 영리법인입니다. 법적 성격은 영리법인, 공익재단도 아니에요. 영리. 따라서 이제 그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요. 검찰 보고 이게 뭐 내가 그렇게 무섭냐? 이재명이가 그래 무섭냐? 왜 내만 공개하느냐? 이러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지새끼고요. 검찰은 고양이입니다. 아니 고양이가 지를 왜 무서워합니까? 이재명이가 검찰을 지금 무서워하는 거죠. 원래 이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완전히 나 떨고 있니? 지금 이게 완전히 쫄한 거죠. 자기는 이게 지새끼인데 고양이들이 막 달리더니 지가 겁먹어놓고 오르게 큰 소리는 검찰 보고 내가 무섭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허장성세 예. 하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재명을 왜 무서워합니까? 제 같은 이게 일개 평론가도 이재명이 전혀 겁 안 내고 지새끼라고 당군연의 최대 부패자라고 이재명이 저 방송에서 연합뉴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네. 검찰이 왜 무서워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 떨고 있는 그래서 이게 요란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자가 어쨌든 소환에는 불응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차 소환장 보냅니까? 소환은 이제 불응하면 예. 저 그렇죠. 한 단어로 예. 일체 예우 없다. 일체 예우 없다. 이 말은 이제 그냥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돼요. 이재명에게 배지를 달고 있든 아니면 이게 그 야당의 대표든 뭐 대선 후보를 했든 이런 걸 이게 검찰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반에게 잡범 소환해가 처벌 기소하듯이 한 두세 번에게 불러보고 안 놓으면 체포영장을 이게 바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뭐 또 부결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해결 아닐 때 계속 뭐 구속 체포 동의안을 이렇게 보내고 1년 내내 계속 하긴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안 되면 이게 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가지고 근데 이게 기소해가 재판을 넘겨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재판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검찰은 전혀 이게 뭐 이재명의 그 지위나 이런 걸 이게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일반 잡범 다루듯이 그대로 이게 체포영장이나 기소를 진행하면 된다. 뭐 그래 할 걸로 봐요. 그 범죄 혐의를 보면 그게 잡범이죠. 예.
온갖 잡범들이 다 섞여 있는 잡범이죠. 이자가요. 또 이게 뭐 김건희 여사는 소환 안 하고 왜 내만 하느냐. 자꾸 이게 물귀신 작전, 물타기 전략인데 예. 이것도 이제 유분수가 있지.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다 해도 예. 도둑놈이 야 다른 도둑은 안 잡고 왜 내만 잡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항변이고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 봐요. 만약에 혐의가 있었으면 그때 그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두겠어요? 또는 이제 그 이성윤 검사장, 그다음에 이정숙 검사장이 왜 소환 안 했겠습니까? 네. 아무리 이게 김건희 여사 털어도 없으니까 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물귀신 전략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체의 예우 없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예. 자, 이재명 얘기는 이쯤 할게요. 문재인이 사위 생활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이제 예. 결정된 게 나왔죠. 예.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서요. 네. 옛날에는 이제 문성인이라고 문재인의 동생 같아. 문성인 인터널림인데 이자가 이제 다 타이 이스타 요거를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이스타젯. 예. 근데 이번에 그 검사장이 문씨지만 윤석열파입니다. 문홍성 검사장이 이제 바뀌면서 수사가 급비치를 타는데 네. 이번에 그 2명 걸 넣었죠. 그때 그 재무팀장 노트북이 노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의 그 책임자가 박석호입니다. 이거는 키맨이 박석호입니다. 박석호가 이제 USB라든지 이메일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검찰이 저기 다 확보 압수한 거죠. 아하. 열어보니 네. 이제까지는 이제 그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가 월급만 받은 걸로 제가 전무 월급 받은 거 알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노트북이나 메일을 보니까 월급 외에 네. 주급이 예를 들어 태국 가면 뭐 월세나 집세 내리잖아. 그렇죠. 이런 데 주급이 지원 내역도 모든 자료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 외에도 그 실제 서창호 문다의 그 가족들 지원해준 모든 자료 이게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석호는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서 그 서창호도 지금 위장 이혼인지 뭐 이혼돼 있잖아. 곧 이게 소환한다. 그러면서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문재인이 관련성도 조사한다. 아하. 중앙일보에서 그 강찬호 기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서창호까지는 뭐 소환이 임박했고 이거는 이게 문재인을 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상당히 그 수사가 좀 확대될 걸 봅니다. 그럼 문다혜도 수사 대상이고요. 당연하죠. 그건 그때는 이게 부부였으니까. 그 실제 그 태국은 이게 그 71억을 빼돌려 가지고 외국으로 이게 돌리가 설립한 건데 네. 처음에는 이게 전혀 한국 회사 무관하다 이랬는데 모든 게 이제 그 관련된 게 들통이 난 거고요. 네. 그때 서창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전무 월급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상적이는 뭘 받았냐? 예. 이상적이는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하고 이제 국회의원 공천 네. 다 받았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매관 매직이고 저는 이제 그 서창호나 문다혜한테 이상적이가 왜 돈을 주겠어요? 바로 이게 문재인이 보고 준 거 아닙니까? 직계 가족이죠. 이거는 이제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입니다. 바로 이제 문재인이가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은 죄예요. 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직계 가족은 따라서 이제 그 문재인의 뇌물까지 수사하고 이게 이제 문재인 수사의 신호탄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생활비 그 액수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액수는 이제 그 대략 월급이 전무 월급이니까 1년에 몇 억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2년이도 그 기간 있잖아요. 예, 액수도 이게 다 검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좀 크면은 그만큼 처벌 자체가 무거워지잖아요. 1억만 넘어도 이제 그 10년 이상이니까 1억만 넘어도 예. 아주 크죠. 그러면 일단 1억은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통상적인 상식에 비춰볼 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이 옷값은 또 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일족의 그 세 가지 돈을 조사해야 된다. 네. 우리가 세 가지 조사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서창호하고 이제 그 문다혜 있잖아요. 타이이스타. 네. 요 돈을 이게 첫째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정숙의 그 특활비
이걸 이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재인의 개사료값. 개사료값 있잖아. 요걸 이게 조사해야 된다. 제가 세 가지를 항상 조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이번에 이거 김정숙이는 자유일보에서 단독됐지만 네. 실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이가 근데 옛날에 그 한복하고 신발 살 때 네. 그때 그 빳빳한 새 돈으로 700만 원 갖다 주잖아. 그렇지. 그 5만 원권. 예. 새 돈으로 신권으로. 그거는 이제 그 한국원에서 처음 놓으면 관봉권이라죠. 관봉권. 딱 이게 띠지가 딱 둘러가 책 처음 놓으면 그 돈 번호가 딱 일렬 번호로 돼 있는. 예. 그 띠지요. 관봉권. 이번에 그 보도한 거는 김정숙이가 옷을 사는데 그 한 번에 한 번에 3천만 원. 3천만 원. 현금으로? 예. 그것도 이게 한국은 신권, 관봉권으로 이런 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숙이가 옷장만 청와대 옷장만 18개입니다. 그래요? 야, 이 대한민국의 이멜다지 이멜다. 우리 필리핀에 이멜다가 있잖아. 예. 대한민국의 이멜다지 옷장이 어떻게 18개입니다. 와. 근데 옷을 한 번에 산 게 3천만 원이에요. 오호. 그것도 이게 빳빳한.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채널A나 가서 김정숙이 통장에나 한 번이라도 이게 그 구두값이나 옷값이 인출된 적이 있으면 큰 돈이 그러면 이게 내가 사과를 정식으로 방송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좌에서 그냥 돈이 인출돼야 되잖아요. 보통은 카드로 사죠. 어떤 사람에게 계좌에서 3천만 원 현금 인출해 삽니까? 그건 이재명이나 하는 짓이지. 이재명이나 보통 이게 카드나 이러잖아요. 근데 김정숙이는 전에 신발 700, 그다음에 그 옷값 3천이 드러난 게 현재 그렇고 앞으로 이게 엄청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때 최서원 씨 옷장에 있잖아. 그 옷 얼마 안 되는 거 다 봉투로 돈 준 거거든요. 네. 싼 옷이에요. 이게 가짜뉴스 탄핵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때 이진동 기자가 찍은 거 있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김정숙의 옷값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옷도 좀 이렇게 입으면 태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옷을 좀 이것저것 하는 거는 뭐 입으면 태가 나니까 하겠지만 이거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옷 욕심이 많았을까? 제가 이게 그 김정숙의 외모 이야기하니까 예. 제 집사람이 아니, 자꾸 이게 그 제보고 뭐라 하더라고. 당신 이게 그 외모 가지고 너무 그 김정숙이 까면 안 된다고. 저는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옷 얘기가 나오니까 옷 입는 태가 있다. 그 말. 태가 안 나니까 옷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태가 안 나니까 태가 나는 박사님은 옷 한 벌만 해도 되지만 태가 안 나니까 이 옷 저 옷 얼마나 이게 많이 만들어 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김정숙이가 역대 최악의 영부인으로 봐요. 옛날에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예. 프란체스카 여사. 그 여사는 이게 지금 가니까 제가 기념관 가니까 예. 평생 입은 한복을 며느리한테 주가지고 예. 한복이 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유경수 여사 한번 보십시오. 옷을 이렇게 뭘 입었습니까? 하다못해 좌파의 이희호 여사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최악의 사치, 완전히 최악의 영부이죠. 그러면서 이게 또 얼마나 나댔습니까? 인도 방문은 초대도 안 한 걸 조작해가 자기 혼자 갔다 왔잖아, 인도. 아하. 그리고 여기 그 옛날에 보니까 비행기 내릴 때도 문재인이보다 앞장서 걸어가고 있잖아. 예. 문재인이가 은거주처럼하게 뒤에 따라가. 그리고 여기 본인이 외국 갈 때마다 전부 이게 버킷리스트처럼 가고 싶은 관광지. 막 이게 골라간 자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게 역대 최악의 영부인 김정숙이 있잖아요. 이번에 옷값하고 그 뭐 신발 전부 이게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거 다 대통령 기록관에 다 집어넣고 봉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개 소송했는데 예. 패소했거든요. 예. 패소하면 이게 그냥 공개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거 항소가 지금 돼 있고 예. 기록물로 보냈는데. 근데 요즘 서해 공무원 봤잖아요. 예. 기록관 가도 영원히 은폐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압수수색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수사는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사료값은 뭐 이거는 제가 이게 뭐 야박하게 개 먹는 것까지 제가 방송하느냐 야박하다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탁현민이나 문재인 해명이 네.
뭐냐면 이게 그 문재인이는 개 키우는 개값까지도 사비로 다 샀습니다. 이렇게 탁현미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재인이가 그게 사료값도 자기도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으로 다 샀습니까? 카드로 샀으면 카드 내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개 사료값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니. 네. 근데 저는 절대 그 거짓말이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북한에서 준 개는 공금으로 사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 키우는 개는 자기 돈으로 사고, 이게 사료를 두 개로 샀다? 문재인가 이 정도로 공사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구별을 하면 예. 이 세금으로 북한에서 보낸 거는 국가 기록물이니까 거기는 세금을 썼다 칩시다. 그 세금을 써가지고서 개 사료를 줬는데 그 옆에 개가 그걸 하나라도 먹으면 이게 국고 그거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고 손실죄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이게 하고 마루 아닙니까? 먹을 마루. 때마다 지켜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개를 같이 키우는지 분리해가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예. 같이 키웠다면 이게 먹이 하나 주면 같이 나누어 먹지. 어. 개들이 뭐 요거는 세금 산 사료고 요거는 이게 문재인이가 사비로 산 사료고 나누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탁현미가 거짓말을 그리고 이게 다 신발값 옷값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야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또 이게 요즘 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결국에 문제가 그 사료값 아깝고 병원 치료비 아까우니까 개를 이렇게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게 개를 많이 이용해 먹고 헌시작처럼 버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이제 그 문재인의 그 사료값, 그다음에 김정숙의 옷값, 예. 그다음에 문다의 서창호 타이 받은 돈 뇌물 예. 이걸 이렇게 전면적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뭐 이제 목적까지 갔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은 지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예. 예, 역시 이제 대통령을 지낸 자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수사의 정치적인 그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재인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우리도 이제 그 저 좌파들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구속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제 그 사면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차 공격을 했거든요. 아, 좌파들이 그랬죠. 예. 네. 저희도 이게 동시에 이재명하고 이제 문재인을 동시에 잡아 있는 거는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수사 인력도 그렇고 네. 여론도 이게 좀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분리 대응해가지고 이게 시간차 공격이 저는 좋다 봐요. 일단은 이제 그 현실에서 활동하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부터 이게 그 사법 처리해서 완전히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 재상도 하나하나게 그 검찰 캐비넷에 네.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요즘 이게 결정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이도 최근에 그 통계 조작. 국가 통계 조작. 와, 이것도 이게 크죠. 네. 왜냐하면 이게 통계 그때 그 황수경 통계청장을 갈아치워 버렸죠. 예.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문체부 공무원 처벌돼 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입맛이 안 맞는 영린 통계를 냈다고 통계청장을 임기도 있는데 강제로 바꿨다. 네.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임에 강신욱이 있잖아요. 이자는 이게 그 완전히 뭐 소득주도 성장이 90%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했거든요. 네. 이걸 이게 감사원에 감사하니까 그 최종 책임자는 홍장표 위에는 이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철호 건도 요즘 이게 그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그 단독 보도인데 임종석이가 자리 제한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송철호 건에 네. 이게 재판 도중에 큰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재판을 이게 계속 모니터해 보면 그때 임종석이 관여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청와대 열 몇 개 다 붙여 움직이려면 임종석 위에 문재인밖에 없잖아요. 이게 재판에서 폭탄 선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서해 공무원도 박지원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아. 박지원은 이렇게 곧 기소될 텐데 박지원은 이렇게 월북이 아니라고 첩보보고 했다고 했거든.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모든 걸 종합해서 내가 이게 월북이다. 네. 이런 것도 이게
대질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나하나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아예 모든 장관들 지금 다 소환 중이고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 수사가 개시되는데 아마 이게 그 타이 이상직이 그것부터 이게 그 수사가 전면적으로 왜? 그리고 직계 가족이 돈 받은 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줄줄이 시작될 걸 봐요.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지원이 그 기소될 거라고 그랬는데. 예. 박지원이요. 예. 지금 이게 뭐 자기 복당했잖아요. 정동영이 간데 그 두 명을 자기 호위무사로 복당시켰어요. 거기에 그 박지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동영.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정치적 서성이 정동영이죠. 정동영이 밑에서 대변인 했어요. 그때 그 예. 김인섭이 예. 백현동의 그 허가방 있잖아. 네. 4단계. 김인섭이 간데 그 이재명을 정동영한테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정동영이도 그 탈당했었잖아요. 네. 박지원이 하고 이제 정동영이 두 명을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정동영이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정동영이를 한번 보자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여의도 그 캠프 사무실에 그때 그 문 앞에 그 대변인 한다 그러면서 누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동영의 직계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그 일천하잖아요. 이재명이가 국회의원도 한번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치판에서는 그저 정동영이 밑에 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동영이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진짜 멘토고 스승이죠. 정치적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정동영이를 이번에 자기의 호위무사격으로 영입을 했다. 영입했죠. 그리고 박지원이도 영입했다. 예. 그러면서 그 정동영이가 인터뷰를 봤더니 네. 내가 이게 이재명이를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게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정동영이 완전히 흘러간 옛날 그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게 이재명을 지킵니까? 그리고 이게 박지원이도 지금 비대위원장 거론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예. 대안이 없잖아. 그럼 박지원 보고 이게 비대위원장 이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박지원이를 이재명이가 진짜 믿을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지원 그 아무리 이게 더불어 방탄당이지만 예. 어떻게 이재명 박지원이를 비대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검찰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그 구속은 안 해도 예. 바로 이제 그 박지원이 기소는 한다. 네. 그럼 여기 같이 재판 받아야죠. 아하. 법정에서 만약에 이재명하고 마주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저 북지는 소년 행크님이 이 댓글 올리셨는데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 좌파들은 왜 신현영이 얘기나 파양한 그 개 얘기는 안 하는지 하셨어요. 지금 개 얘기는 좀 하셨으니까 신현영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제가 보기에 그 국회의원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갑질 불법은 이게 다 했다고 봐요. 거짓말까지. 갑질 백화점. 와 정말 이게 불법 갑질 거짓말 예. 전부 그래. 음. 지금 이제 그 법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자기가 아마 먼저 응급 전화해 가지고 구인석으로 자기 타고 오려고 병원에 명지병원에 자기가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전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자기는 호출 받은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아하. 처음부터 이게 모든 게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 응급의료법에 보면요. 네. 응급의료 하러 가는 의사나 간호사를 방해하거나 네. 또는 이제 구급차 등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구급차나 닥터카나 아하. 아니면 이게 심지어 제 차로 박사님 차로 응급환자 이송하잖아. 근데 이걸 못 가고 야 내 태우고 가. 이러면 이게 그것도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정말 우리 차로 누군가를 옮길 때 우리도 나름대로 비상등 켜고 그리고 경찰이 하면은 여기 응급 환자 있다 그러면 경찰이 에스코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지. 그걸 이게 못 가게 앞에 차 앞에 들어 누워 버리면 그것도 이게 응급의료법 위반이에요. 아하,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불법 예. 그다음에 갑질 뭐 거짓말 그래서 이제 그 윤리위에 해부가 돼 있거든요. 네네. 윤리위에서 저는 이제 그 제명 결의하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도 돼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그 처벌하고 네. 뭐 저는 국정조사도 정인을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자가 처음에는 의사 자격이 왔다 했잖아. 근데 나중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장관차를 타고 가서 브리핑을 받아. 아니 지가 편할 때는 어떨 때는 의사, 어떨 때는 국회의원. 이게 장관차를 타고 가니까 차관이 차를 못 탔잖아요. 글쎄 말이요. 브리핑하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차관은 택시 타고 갔대. 그러니까요. 이런 자가 이게 저는 국회의원 부끄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고성국의 판,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고성국의 판에서 지금 노동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후퇴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노동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이건 국민적 지지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민노총이 앞에 민주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수십 년간 해와서 국민들도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인데 민주주의 탄압받아서 그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런 이 허상들이 있어요. 그 지금 민노총 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민노총이 저는 어떻게 죽이느냐? 두 가지가 있다 봐요. 네. 하나는 이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저희가 개혁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내부에서부터 지금 이미 와야 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MZ 세대 있죠. 네. 이분들이 요즘은 정교조가 5만 교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교원연맹이라고요. MZ가 주축이 된 세력이 최대 세력이에요. 여기는 이게 돈을 얼마 안 내, 회비도 만 원 내면 80%를 자기가 쓰고 20%를 중앙에 상납하는 거예요. 아하. 그거 합리적이네. 합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지하철 파업할 때 MZ 세대 때문에 부결된 거 봤잖아요. 네네. 따라서 저는 내부적으로 그 노조원들 MZ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스스로 와야 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여기에 완전히 민노총을 죽이려면 외부에서도 개혁을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필요하다 봅니다. 예.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게 돈 문제입니다. 자금을 투명하게 만들면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회계 감사라든지 투명성 있잖아. 지금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요. 미국의 최대 노조가 뭐 팀스터라는 노조가 있대.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있더라고. 네. 팀스터. 미국의 최대 노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자금 지출 415쪽을 보고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네.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법에도 $250 이상 지출은 전부 이게 누구한테 왜 썼는지 다 이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민노총은 1,000억 이상 쓰면서 깜깜이로 아무 공개 안 하죠. 예. 근데 1,000억 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2021년에 그 정부가 단독으로 준 게 37억인데 지자체나 모든 지원 다 합치면 89억 정도 돼요. 예. 거의 100억이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노조비는 또 20%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노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성창경 위원장이 매달 하는 소리죠. 노조 하나 만들자고 KBS 저하고 이제 직원일 필요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정부 예산이란 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잖아. 아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데서는 당연히 감독이 따라야죠. 예. 저는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이게 노조가 간부들이 막 횡령도 하고 그다음에 무모하게 정치 투쟁으로 돈을 빼돌리잖아. 네. 이런 걸 이게 그 바로잡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 하나. 그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면 이게 세습. 노조가 이게 그 세습을 노사협약에 연한 데가 많아요. 요거를 이게 전수조사해가지고 아니 노조가 이게 세습까지 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불공정이잖아요. 그 세습 좋아하는 그 노조원들 있잖아요. 예. 세습 왕국으로 보내버립시다. 뭐 지금 이게 저는 민노총이요. 예. 그렇다 봐요. 민노총 뒤에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이 있고 그 뒤에 북한의 노동당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민노총은 노동당의 전위 조직 이중대라 봅니다. 예. 그럼 여기 북한도 세습이고 우리 노조도 세습하면 보내면 되죠. 잘 맞잖아. 예. 노조들끼리. 예. 예.
하여튼 민노총 개혁은 딱 지금이 적기다. 지금 놓치면 진짜 어렵다. 이 말씀 다시 강조하고요. 자, 방송 패널 얘기 좀 할까요? 계속 우리 저 서정훈 변호사는 지상파는 요즘 잘 못 나가시나요? 아니 저는 이게 오히려 늘었어요. 아, KBS 제가 MBC? 연합뉴스 TV를 일주일에 한 세네 번. 거기는 보도 전문 채널이고 예. KBS, MBC, 그 SBS 지상파. 아 그런 데는 이게 전혀 안 부르죠. 거기는 아직 겨울이 채널 A, TV조선. 종편과 보도 채널. 예. 예. 그것만 나가는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뭐 많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편이죠. 네. 뭐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게 그 불공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진석 위원장이 11군데 방송국에 예. 공문을 보낸 거죠. 음흠. 아니 참칭 보수 패널도 이게 좀 정리해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무성의 그 20년 똘만이 있잖아요. 김무성이한테 정치병 그 친구지만 저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예. 장성철이라고. 어허. 장성철이 있잖아요. 예. 친구지만 예. 비판할 건 해야죠. 공은 사니까. 예. 이자는 이제 나가면요. 예. 항상 이게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밖에 없어요. 어허. 그러면 이게 보수 대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색은 보수 패널 한 명과 또 이게 저쪽에는 뭐 현근택이나 또 좌파 패널이 있거든요. 아하. 이게 공정하냐? 제대로 이게 좀 여야 보수 진보 균형을 맞추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죠. 지금 방송국에. 네. 그랬더니 이게 급 안 내고요. 더 이게 막 장성철 어제 보니까 뭐 보수 패널 호소인 장성철입니다 하면서 호소인하고 이렇게 정진석을 비난하고 비꼬고 있는데 네네. 정말로 이게 방송국 저는 제대로 이제 기억해야 된다. 장성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까불던 김어준이 그다음에 주진우 그다음에 신장식 있잖아요. 예. 그 교통방송의 3명 진행자죠. 전부 이게 12월 말일자로 다 이게 그 하차했습니다. 왜? 오시원시장 예산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 봐요. 그 이제 우리 서정훈 변호사 요즘 아주 그 고군분투하시는데 그 이제 저는 한 40년 방송 생활하면서 뭐 KBS, MBC, SBS 지상파 또 종편 뭐 라디오 뭐 제가 거의 모든 언론사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40년간 물론 TVN의 빨간 의자나 오마이갓 같은 좀 예능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지만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시사 정치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패널이잖아요. 그 제일 얄미운 것들이 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토론 중에 갑자기 저쪽 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2대2로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3대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3대1이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3대1이건 10대1이건 올바른 정론 갖고 붙으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2대2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맞춰서 토론을 하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뭐 그걸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래서 2대2 전선을 한참 구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가 저는 뭐 저 고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래버리면 그런 것들이 그 지금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들로 지금 이렇게 뭐 대놓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이게 방송사가 말이죠.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방송사의 그 편성 책임자 CP들은 다 부장급이고 또 그 위에 보도본부장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패널을 섭외하거나 원고를 만드는 이 시사 정치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 경력이 다 15년 이상씩 된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정도다. 저 사람은 실제로는 저게 중도인데 실제로는 좌파인데 우파로 위장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 번 딱 봐도 아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보수 위장 보수를 보수 패널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지금 출연을 시키잖아요. 이건 좀 방송사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아니 그자들이야 부르는데 왜 안 나가겠어요. 불러주면 무조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의 그 일단 사주 이하 그 이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라인은 최고위급 라인이에요. 누구를 빼라 누구를 더해라. 아니 고성국이를 그 무슨 담당 CP가 잘랐겠어요. 예? 제가 적어도 지금 고성국인데 제가
저를 자르는데 어디 이 실무자들이 자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뭐 오너 수준까지는 뭐 보호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것 아니냐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뭐 자랑은 아닌데요. 네. YTN에서 이제 그 방송을 고정해달라는데 거절했어요. 예. 근데 언제 하냐? 토요일 날 11시에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보다 주먹이 그 시간에 있다. 내한테는 이게 YTN 방송보다 예. 법보다 주먹이 훨씬 많이 본다. YTN은 이게 시청률 0.8%입니다. 예. 다 해봤자 이게 얼마 각오 안 돼요. 근데 법보다 주먹 뭐 우리 메인 2시간에 따로 또 1시간 떼놨잖아요. 예. 동시에도 이게 훨씬 이게 많이 보는 거예요. 어허. 제가 YTN 출연 거부한 거는 이게 법보다 주먹이 있고 네. 또 이게 중요한 게 YTN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마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하기로 의결했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전 KDN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대주주거든요. 아하. 전부 이게 지분 팔아야 됩니다. 예. 아니 보도 채널 두 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는 이러면 이게 YTN 춥습니다. 이제 민영화되면 시베리아 벌판으로 무한경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추울 거예요. 지금 이게 따뜻하게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리허설 있잖아. 리허설을 이게 조작이가 하질 않나 짜고 한다고 한동훈 장관은 말하지도 않은 거 있잖아. 예. 뭐 떨린다. 이거를 이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까지 이런 게 그 MBC 그다음에 YTN 그다음에 교통방송 이런 게 그 편파 매국 막장 이런 게 방송들 있잖아요. 민주당 이중대 이런 게 방송들은 국민의 혈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게 바로 방송 개혁이다. 그럼요. 예. 그 뭐 어느 방송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얍삽한 방송도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냥 고정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뭐 그냥 매주 무슨 요일 불러주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매달 월급조로 드릴 테니까 다른 데 나가지 마시죠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쨌든 이 방송개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노동개혁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동개혁이 더 중요한지 방송개혁이 더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둘 다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국회의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모든 방송을 다 좌파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제대로 그 진위가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이 기울어진 이 불리한 운동장에서 지금 이 국정을 드라이브하고 개혁을 드라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송의 일부라도 균형을 잡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 방송개혁 특히 그 오너십과 또 이 오너십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사장, 경영진의 교체, 그리고 이 방송을 심의하고 지휘 총괄하는 방통위원회, 방심위원회의 개혁, 여기에 더해서 패널 개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거꾸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패널들부터 좀 바꾸자. 우선 손쉽게 패널들부터 바꿔서 방송의 최소한의 균형을 좀 잡아나가자. 뭐 그건 저는 당에서 오랜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금 예. 하고 이제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네. 교육 개혁하고 이제 연금 개혁도 있잖아요. 예. 저는 교육 개혁도 이게 정교조 심각하고요. 네. 연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 좌파가 내일을 이야기하면 우리 우파는 모레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좌파보다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보수 우파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옛날 걸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좌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보고 개혁하는 네. 이게 바로 저는 진정한 우파다. 우리가 시대의 대개혁은 우파가 주도한 거예요. 네. 바로 근데 그 사회보장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개혁은 혁명보다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제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혁명이라 보는데 성공한 예. 이거는 이제 그냥 탱크하고 총칼이면 돼. 근데 개혁은 진짜 힘들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약간 이게 그 지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마지막 노동, 언론, 교육, 연금까지
좀 이렇게 개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뭐 압도적 다수로 당원 100% 룰로 고쳤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요, 저는 유승민 무서워서 한 거 아닙니다. 자꾸 이게 유승민 무서워서. 제가 이제 경기도 있잖아요. 예. 경기도 때 김은혜하고 유승민 할 때 5대5였습니다. 민심 여론이 5대5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은혜가 5점 페널티를 먹었죠. 5%. 네. 페널티 묻잖아, 현역 의원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유승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유승민에게 어떤 룰로 해도 이깁니다. 30% 여론하면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 됩니까? 어차피 30%도 역선택 방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심이 70%잖아요. 저는 유승민하고 이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이제 그 원칙을 세우는 문제다.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서울 시민의 대표는 시장이고 당원들의 대표가 당 대표입니다. 당원들의 대표. 따라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80만 당원 아닙니까? 네. 이 당원들이 자기 대표를 뽑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00%한 거 이건 아주 잘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선 투표도 정말 이게 저는 신의 한 수로 봅니다. 아하. 이거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하 50% 이상은 득점해야만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고만고만해가지고 이게 30% 얻어가지고 당 대표 되면 끝없이 이게 리더십 논란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저는 50% 후보가 없다. 이런 경우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50% 넘는 정당성을 확보하자. 네. 이 두 가지는 아주 이게 원칙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이른바 그 윤심 잡기 또는 윤심 팔이, 이게 이 자꾸 그 좀 조짐이 좋지 않아요.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1차 전쟁이 룰 전쟁이잖아. 네. 2차 전쟁인데 윤심 전쟁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저는 이번 이게 경선은 윤심하고 당심, 네. 그다음에 자유파 민심. 네. 이 자유파가 앞에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전 좌파들 민심이 아니고 네. 이 세 가지가 이게 일치할 거로 봐요. 그렇죠. 예. 일치하는 후보가 돼야 되고 예. 이게 불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내가 이게 누구라 해서 당심이나 민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하게 이게 찍어서 내려보낸다? 이거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윤 대통령도 이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결국에 그 민심, 여론이 자유파의 민심 하고 이게 당원들의 지지 네. 높은 분 쪽으로 윤심도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인위적으로 뭐 저는 이게 윤심 파리하거나 뭐 무리하게 이런 거는 이게 전부 오히려 윤심하고는 거리가 멀다. 예. 예. 오히려 이제 공정 경선을 해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런데 민심이 윤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고 우리 당원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국민의 마음, 당원의 마음이 곧 대통령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무슨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민심이 어디에 있고 당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 대표되겠다는 사람도 대통령의 마음에 호소하지 말고 당원의 마음, 국민의 마음에 호소해서 당심과 민심을 얻어라. 그러면 윤심은 자동적으로 얻게 된다. 이걸 자꾸 윤심부터 갖다 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냐. 민심과 당심을 확인해야지.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옛날에 박사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내 후보 불가론. 예. 내 후보는 안 된다. 네, 그랬어요. 이걸 이게 그 쇼트로 붙어가 본 게 100만이 엄청나게 봤습니다. 제가 그게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때 네 명 안 되는 4명이 누구였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이게 권성동이 안 됩니다. 권성동 안 된다. 아무리 윤심 아니라 윤심 할아버지가 와도 예. 권성동이는 이게 책임지고 물러난 자입니다. 예. 뭐 옛날 탄핵을 떠나서 원내대표하면서 이게 책임지고 물러난 권성동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제원이 안 된다. 이 말은 김장연대 안 된다. 김장연대 안 된다. 예. 뭐 제가 이게 이준석이처럼 뭐 새우 2마리가 고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장제원이도 이게 백의종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기현이 지금 이게
민심 당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때 김기현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일 때 원내대표였고 지금 여기 윤석열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뭐 이게 김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장재호가 전면에 나서도 안 되고 김기현도 안 된다. 그때 예. 제가 김기현 권성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안철수 안 된댔지. 예. 안철수가 이게 어제 인터뷰했는데 예. 자기는 10년 동안 중도에서 살아남아 왔대. 아니 처음 정치 입문할 때 지지율이 50% 넘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했냐 말이야. 지지율이 이렇게 쪼그라들도록 살아남은 거냐고. 그냥 그 호흡기만 끼고 그냥 살아남아 있지. 정치인으로서 이게 살아남은 게 있냐 말이야. 예. 지금 여기 좌우파 전면전에 나 중간에서 이게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데 중간에서 뭐 중도한다? 이게 됩니까? 안철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한 명은 설명이 필요 없죠. 유승민 안 되고. 예. 이 네 명은 사불가논. 이거는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4명 안 된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쇼츠로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러면 누가 되느냐?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이게 그 두 명이 다 고수 같아요. 아,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누굴 지지하고 싶진 않지만 예. 원희룡과 나경원입니다. 아하. 아직까지도 이게 현재 후보 중에는 나경원이가 당심이나 상당히 높아요. 그때 억울하게 이준석한테 졌죠. 예. 나경원. 사실 당 대표 뺏겼지. 도둑질 당했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더 한 명은 원희룡 있잖아요. 아, 예. 이번에 화물연대 제대로 정리했잖아. 예. 만약에 뭐 새로운 인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 권영세는 약해요. 그러면 이게 원희룡. 따라서 원희룡, 나경원이 선의 경쟁에서 지지를 받으면 예. 그러면 그게 윤심이 실리고 예. 그러면 이게 민심, 당심, 윤심이 실리면 둘 중에 저는 압도적으로 뭐 유승민이나 누구나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그 나경원 대표와 원희룡 장관을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에 대한 지지글이 쫙 올라오는데 누가 더 많은지 모를 정도로 혼전박빙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참 존경하지만 예. 일단 이제 현실이 두 네. 명이 많이 유력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아까 박사님 방송에서 네. 권순일이 저한테 물어본다 했는데 맞아. 예. 권순일이 그랬죠.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김만배 있잖아요. 네. 김만배가 딱 친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 두 명으로 그 사건을 뺏어온 거예요. 한 명이 권순일, 한 명이 김태년, 성남의 수정구의 국회의원 사선이죠. 김태년. 예. 원내대표 했잖아. 맞아요. 그게 보좌관한테 2억도 준 게 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권순일이 하고 친분을 과시한 거 8번 갔잖아. 비타500 예. 안에 뭐든지 모르지만 예. 이거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지상이가 유동규 보고 야, 너게 김만배 센 사람이야. 왜 우리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정지상이는 알거든. 유동규는 뭣도 모르고 김만배한테 대들다가 정지상이 관우한테 혼났지.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이 친한 거 하나 가시하고 그다음에 김태년이하고 친하니까 야, 성남시 의장 만들어 줄게. 뭐 최윤길 의장 있잖아. 네. 이래가지고 이게 김만배가 사업권을 뺏어온 거거든요. 그래서는 결국은 이제 권순일이 이자는 아까 그 변호사 등록에 했다 했잖아. 네.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등록 한마디로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 등록할 게 아니고 예. 교도소 수영자 명부에 등록해야 된다. 교도소의 수영자 명부에 등록할 자가 무슨 이게 변호사 등록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로 이게 김명수보다 더 나쁜 자다. 아하.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판사, 검사, 변호사 9명으로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던데 예. 왜 명단을 비공개를 해요? 뭐 그렇게 저 공개 못할 부끄러운 짓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 찾았어요. 이게 떳떳하게 사무 처리를 해야지 자기 자리를 걸고 참. 이런 것도 이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